10월 15일 부동산 대책 핵심은 규제 지역이 엄청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는 단타가 안 되죠. 1년 안에 팔면 세금만 77%를 내야 합니다. 매매사업자 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매매사업자가 낙찰받고 바로 팔아도 일반 세율만 내면 돼서 경매 단타를 위해서는 필수였죠. 그런데 규제 지역에서는 개인으로 양도세 계산한 거, 매매사업자로 계산한 거, 이 둘 중에 많은 걸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 바로 팔면 당연히 양도세 70%가 더 높겠죠? 이걸 비교과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는 매매사업자도 지방세까지 77%를 내야 하니까 소용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소득세법 104조를 보면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이면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있는 사람, 1세대 3주택, 주택이 3채 이상인 사람. 뭐야, 다 집이 2채 이상인 사람 얘기만 있네? 그럼 무주택자는 1주택까지는 괜찮은 건가? 맞습니다. 1주택까지는 단타 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주택자면 매매사업자로 규제 지역에서도 단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출 안 되죠. 하지만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물건 전보다 훨씬 싸게 낙찰될 거예요. 이제 무주택자 말고는 입찰하기 힘들어졌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규제와 현재 상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이 묶이면서 기회를 얻은 분도 있고 잃은 분도 있습니다. 먼저 기회를 얻은 분들, 앞에서 얘기한 무주택자 분들이죠. 무주택자 매매사업자는 규제 지역에서도 단기 매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규제 지역은 무주택자라도 대출이 40%까지 줄어드는데 생애 최초는 또 70%까지 해준대요.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일세초 되는 분들은 지금 규제 지역에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생애 최초 아니라도 무주택자나 이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 1주택자분들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주택 이상이신 분들, 규제 지역 안에서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어졌어요. 일단 취득세, 원래는 세 번째 주택부터 8%였는데 규제 지역이 되면 두 번째 주택부터 8%죠. 그리고 어차피 2주택 이상 보유하면 비교과세 때문에 단기 매도가 안 돼요. 다음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 이번 대책으로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하는 1주택자에게는 대출이 나오고요. 매매사업자 대출은 여전히 안 됩니다. 단기 매도는 가능하지만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직 아무 규제도 없는 지방에 투자하시거나요. 이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입찰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입찰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제일 경쟁이 적은 곳, 제일 사람들이 입찰하기 힘든 곳 입찰하시면 돼요. 그래야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표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이 규제 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적겠죠? 경쟁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고 심지어 생애 최초다. 그러면 무조건 규제 지역 안에서 대출 70% 끼고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 입찰해야죠. 다음은 생애 최초는 아니지만 무주택자이신 분들, 이분들도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은 실거주 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대출이 나오니까요. 내가 단기 매도 투자를 할 거라면 입찰 경쟁이 적은 규제 지역 안에서 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 낙찰 받고 단기 매도 해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1주택자 이상인데 단기 매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현금 투자하시거나 이 지방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경쟁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조금 덜 할 겁니다. 이미 낙찰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에 낙찰 받으셨던 분들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도 매도할 게 있어서 좀 당황했었는데요. 10월 16일부터 규제 지역 적용이니까 10월 15일까지 매도 계약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매매사업자 일반 세율로 매도 가능합니다. 이 규제 지역 적용이 내년으로 유예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10월 16일부터 바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규제 지역이 확대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장은 아닐 거예요.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 중심지뿐만 아니라 오를 기미도 없던 이 주변 지역까지 같이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죠. 그런데 앞으로 이 빨간 지역 외곽도 막 집값이 들썩들썩한다. 그러면 규제 지역이 곧 확대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조심하셔야겠죠. 물론 그럴 기미가 보이면 저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생각해야 될 게 세금과 대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갑자기 웬 재개발? 경매는 규제지역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큰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에 가서 규제지역 안에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살 때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정비사업이 일정 단계 이상 진행이 되면 입주권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게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예요. 내가 이 낡은 빌라가 새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니까 사는 건데 그 입주권을 안 주면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경매랑 공매는 예외예요. 재개발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여도, 재건축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여도 입주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같이 지정이 됐잖아요. 모든 규제지역은 아니고 아파트 있는 곳만 토어제가 됐어요. 그런데 토어제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경매 공매는 이 실거주 또한 의무가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임대를 줘도 되죠. 단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는 모든 경공매가 그런 게 아니라 경매를 신청한 곳이 국가이거나 지자체이거나 금융기관일 때만 해당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물건들 낙찰받으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거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국토부랑 국세청이랑 협동해서 불법인 거 다 막겠다. 9월에 사업자 대출이 막혔을 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직 개인 대출이 나오니까 개인 대출 받아서 잠깐 전입 넣었다 빼고 매매사업자로 팔면 안 걸리지 않을까? 원래는 이 매매사업자로 사고 파는 집에 전입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매매사업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안 걸렸던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무조건 찾아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대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전부 다 조사하겠다. 매매사업자 대출 막힌 다음에 몇몇 은행에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업으로 대출을 해줬었어요. 그걸로 낙찰받은 거 잔금 납부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전자상거래 사업에 쓴다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니까 원래도 걸리는 거였어요. 그래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해줬었는데 이제 이거 다 찾아서 막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정석대로 가야 돼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안 되는 게 맞나 싶죠? 왜 이렇게 내가 뭐 좀 해보려니까 나라가 나를 막나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이 투자하기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투자하기 좋은 사람이 되면 이 투자할 물건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제가 정리해드린 표 펼쳐놓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해도 되는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걱정이란 게 내가 사는 게 나아진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는구나. 이 내 마음속에 걱정하는 자리가 항상 있어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 때는 힘들어서 걱정하다가 좀 편해지니까 또 그거대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나 세계 최고 부자 앨런 머스크라고 해서 걱정이 없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훨씬 많은 걱정을 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 무엇인가 걱정하며 살 거라면 쓰잘데기 없는 거 걱정하기보다 내 인생에 보탬이 되는 걱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니까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하는 겁니다. 이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걱정도 해보고 고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초보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